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과기능사의 사과파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파이는 제과기능사에서 파이류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메뉴인데요. 말 그대로 사과를 이용해서 만드는 파이입니다. 근데 파이의 특징이 뭐냐? 요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좀 영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파이라고 하면 껍질이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특징적인 건데, 그렇게 만들려면 글루텐 형성을 억제해야 됩니다.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미리 밀가루를 유지해 코팅시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찬물로 반죽해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식조리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일식에서 튀김을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찬물로 합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글루텐 형성이 적어서 바삭거리는 식감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빵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자, 사과파이고요.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네, 2시간 30분이에요. 그리고 껍질, 요구사항 보셨을 때 1번, 예, 재료는 6분 안에 기능하시오. 총 6가지 재료밖에 없어요. 재료가 어떻게 되느냐? 중력분, 설탕, 소금, 쇼트닝, 탈지분유, 물 이렇게 간단하게 6가지인데 껍질을 형성하는 거는 예, 식이 형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따라하시면 되고 그냥 스타일이 두 가지로 좀 나뉜다. 바닥에서 하는 거랑 볼에서 하는 거랑 나뉜다. 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껍질에 결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시오. 자, 껍질에 결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네. 껍질에 결이 있는 걸 만드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루텐 형성을 억제하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밑에 나와 있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 쇼트닝을 미리 예, 중력분으로 막 다져가지고 쇼트닝으로 밀가루를 코팅해요. 그러니까 밀가루와 그 유지를 미리 섞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찬물을 넣어서 거기다가 반죽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글루텐 형성을 억제한 결이 있는 제품, 파이류의 그 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결이 나타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구사항 세 번째. 충전물은 개인별로 각자 제조하시오. 자, 충전물은 왜 개인별로 각자 제조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충전물을 제조하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만드는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과를 자르는 스타일, 그러니까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스타일과 사과를 전처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스타일 그리고 전처리하는 물도 여분의 물을 쓰느냐 아니면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물을 쓰느냐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다른 분들도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걸 조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제조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제시된 팬에 12에서 15cm가 제시된 팬에 총 4개의 총 4개를 만들고 그 중에서 벽자무늬 2개, 뚜껑 넣는 형태 2개를 만드셔야 하는데 크기가 작은 팬일수록 만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적게 들고 뺐을 때 버틸 확률도 커요. 무슨 얘기냐? 파이는 껍질 자체가 얇습니다. 보통 한 3mm 정도의 껍질이 들어가거든요. 그 두껍게는 5mm. 그런데 얇은 그 껍질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충전물이 많은데 껍질은 얇으니까 껍질이 충전물을 버티려면 최대한 단단하게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크기가 큰 거랑 그러니까 넓은 거죠. 정확하게 넓은 거랑 이렇게 좀 좁은 거랑 했을 땐 당연히 넓은 게 딱 들었을 때 형태가 무너질 확률이 크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작은 펜이 주어지는 게 여러분께 유리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다 하시면 되는데 예,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주어지는 대로 다 만드시면 돼요. 4개를. 그다음에 반죽은 전량 사용하시오. 자, 여기서 좀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반죽을 미리 4등분을 하신 다음에 바닥을 채우고 껍질을 채우고 여분의 반죽들, 잘라낸 반죽들이 있거든요. 이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라낸 반죽들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시 뭉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뭉쳤을 때 글루텐이 형성되니까 파이의 결이 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량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과 파이의 결, 바닥이든 뚜껑이든 이 결들이 두꺼울수록 완성됐을 때 잘 버텨서 유리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전량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량을 사용하는 방법은 바닥부터 미리 다 깔아주시고 잘라둔 그 옆에 반죽을 윗면 반죽에다가 섞으신 다음에 하시고 또 윗면을 덮고 나서 잘라낸 반죽도 그 다음 반죽에 섞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의 전량 반죽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충전물의 양은 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해서 사용하시오. 충전물의 양을 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는 얘기는 팬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팬이 크게 주어질 때가 있고 작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팬이 있을 때요. 딱 그 평행할 정도까지만 충전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채우시면 봉긋해서 이쁘긴 하겠지만 넘쳐 흐를 확률이 커요. 충전물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평할 정도까지만 충전물을 채우라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충전물이 부족할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부족하냐? 사과를 다듬으실 때 껍질을 너무 많이 깎아내신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코어 부분, 그 중심 부분을 너무 많이, 코어 부분이 아니라 그 중심 부위 주변까지 너무 많이 잘라내시면 사과가 부족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충전물 양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게 최대한 사과는 많이 사용하셔서 충전물은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괜찮은데 부족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사과를 많이 남겨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구사항이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네요.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루를 채치시면 됩니다. 가루는 중력분하고 탈지분유밖에 없어요. 두 번째, 찬물에 설탕, 소금을 녹이시면 됩니다. 찬물에 설탕, 소금을 녹인다고 하는 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녹이셔야 되는 겁니다. 녹인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섞어 놓고 말아요. 그럼 안 녹을 수도 있으니까 섞어 놓고 반드시 나중에라도 손가락으로 저어서 녹은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채친 가루에 쇼트닝을 넣고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콩알 크기가 되도록 다진다. 어느 정도 작아지면 비벼서 콩알 크기로 만든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스타일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테이블에서 채친 가루를 넣고 쇼팅을 넣고 따다다다닥 다지시는 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볼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쇼팅을 넣고 따다다다닥 다집니다. 두 가지 스타일이 다른 게 뭐냐? 첫 번째는 보여주기에 좋아요. 그리고 실력이 있다는 걸 내세우기에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 이 다다닥 다졌을 때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요. 밀가루랑 쇼트닝들이. 그러면은 다시 또 모으고 이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볼에다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볼에다 하시면 보여주기식은 솔직히 아니지만 감독관이 와서 볼 겁니다. 근데 옆으로 밀가루가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안으로 모이니까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튀어나가는 것도 없고요. 테이블도 깨끗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에다 하는 걸 추천하는데 다른 분들 영상 보시고 나는 이 스타일로 할 거야. 그걸 결정해 주셔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닥 다져가지고 콩알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그 쇼트닝과 밀가루가 코팅된 그 반죽에 그 밀가루와 쇼트닝 그 가운데를 용암이 아니죠? 화산처럼 약간 가운데를 구멍을 파신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으시고 이제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따 실기 영상에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반죽을 하시면 되는데 반죽은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이 정도만 접으시고 바로 냉장 휴지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이 접으시면 이제 글루텐 형성돼서 이게 막 이제 뭐랄까요? 그 예쁜 결이 안 산다고 해요. 그 바삭바삭한 식감도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접는 정도까지만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닐에 싸서 20분 동안 냉장 휴지하셔야 돼요. 냉장 휴지를 하셔야지 수분이 골고루 퍼져갖고 밀어 펼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여러분이 반죽을 완성하셨을 때 그 상태는 수분이 완전하게 퍼지지가 않아서 상당히 질척거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장 휴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껍질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충전물을 완성하는 겁니다. 충전물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처음에 사과 껍질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씨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썹니다. 알맞은 크기라고 하면 어떤 분은 1cm 정육면체의 주사위 모양으로 써시는 분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인 스타일이 1에서 1.5cm 나박 썰기를 합니다. 이건 각자 개인 스타일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계량된 설탕과 물에 전처리하여 건져준다. 전처리라고 하면 담갔다 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미리 설탕과 물을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설탕과 물을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섞어둡니다. 왜 섞어두느냐? 섞어둔 곳에다가 이제 제가 전처리를 하는,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설탕, 물을 사과에다 설탕물을 코팅하는 이유는 사과는 껍질을 벗겼을 때 그 공기가 닿으면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겉에가 갈색으로 변합니다. 갈변화라고 해요. 근데 갈변화가 영양가를 안 좋게 하는 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보기에 안 좋을 뿐이지.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칼 쓰시는 게 빠르시는 분들은 이걸 더더군다나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두고 뭐 설탕과 물에 전처리를 해서 담갔다 뺀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과를 그러니까 저는 전처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처리 하는 스타일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탕 물에다가 담갔다 빼면 이 설탕 물이 사과 겉면을 코팅하기 때문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담갔다 뺀 거를 체에 받쳐서 건져 두시고요. 사과는 그 다음에 체에 받치면 그 물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 물이 밑으로 물이 빠지잖아요. 설탕과 물이. 그럼 그걸로 이제 충전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볼게요. 사과를 건지고 난 설탕물에 충전물 재료, 소금, 계피, 전분을 넣고 불 위에서 호화시킨다. 호화는 불 위에서 거품기로 저으면서 전분을 익히는 걸 말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리고 호화가 되면 불에서 내려서 버터를 넣고요. 버터를 섞은 뒤에 한 김 식으면 물기 뺀 사과를 넣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한 김 식으면이 중요한데 식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를 넣으면 사과에서 물이 나와버려요. 사과가 익으면서. 예, 그러니까 꼭 한 김 식은 다음에 물기 빼는 사과를 넣어서 섞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형학인데요. 성형은 격자형이나 덮개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 후에 다 만드시고 나서 노른자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성형할 때는 반죽을 4등분 하셔가지고요. 4등분 하셔서 바닥을 6, 그 윗부분 뚜껑을 4, 이 정도로 반죽을 나누셔야 됩니다. 바닥 부분에 더 많은 반죽을 넣는 이유는 이 메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닥이 두껍고 색깔이 진해서 정확하게 파이를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닥 쪽으로 더 많은 반죽을 투입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뭐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닥을 만드시고요. 쫙 붙이신 다음에 피케, 구멍을 내시고요. 포크로. 그 다음에 충전물을 채우시고 뚜껑을 덮으신 다음에 가장자리를 잘 붙이시고 윗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노른자를 바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형인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제가 써놨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형 시에 그 가장자리 부분을 물을 발라서 그리고 포크를 꾹꾹꾹 눌러서 꽉 조이셔야지 안 그러면 들뜨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에 180에서 30분 정도 구우는데 30분 정도라는 말이지 꼭 30분을 구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바닥 색깔을 확인하시면서 빼야 돼요. 바닥 색깔이 진한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실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